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희수 논술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처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됐네요. 오늘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죠. 요즘 저희 신문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제 기초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꿔서 이제 2배로 지급하는 거. 또 4대 중증 질환, 그러니까 암, 뇌혈관 같은 거죠. 그런 치료비를 2016년부터 정부가 100% 지급하겠다. 또 아시는 대로 무상 이제 보육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편적 복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해 가는 이제 원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는 사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출 전망이라는 보고서였는데요. 그 내용이 참 주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2050년에 가면 OECD 중에서 1위, 곧 세계에서 제일 많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2009년까지의 통계 실적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전망을 한 건데요. 2009년도에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GDP 대비 비중이 9.4% 정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속하는데요. 이제 이 비율이 2020년에 가면은 15.4%, 2030년에는 25.8%, 2040년에는 35%, 그러다가 급기야 2050년에는 41.5%가 돼서 가장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우리보다 작은 이제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은 이제 스페인이 41%고요. 또 세계적인 이제 노인 국가로 돼 있죠. 알려져 있는 일본이 39.6%. 이런 나라들보다 높다는 이제 전망입니다. 참 놀라운 이제 이 분석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고령화 이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는 이제 분석들,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는 여러 경고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2050년에는 넘버원이 세계에서 넘버원이 된다니까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이제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이제 분석들이 이제 정론화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 이제 그걸 이제 고령화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로 됩니다. 그리고 14%가 넘어가게 되면 고령 사회가 되고요.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2000년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고, 그부터 18년이 지나서 2018년에는 고령 사회, 또 8년 뒤에인 2026년에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이제 일본의 경우에 고령 사회로 갔을 때, 고령 사회 갈 때까지 24년, 또 초고령 사회를 갔을 때가 11년이 걸렸는데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한 세계적인 노인 국가가 돼간다, 이런 얘기랑 똑같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령화율 자체를 보면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분석 이제 또 있습니다만, 우리 고령화 사회의 고령화율을 보면은 여기 있군요.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2026년에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를 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페이스가 늦춰지지 않습니다. 2030년에는 24%가 되고, 2040년에는 32%,
2050년에 가면은 37.4%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일본이 이제 OECD에서 가장 높은 걸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런 일본이 38.8%. 우리랑 불과 1.4%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연평균 증가율이, 이 고령화율의 그 평균 증가율이 연 3%를 넘기 때문에 일본은 1.3%고요. 곧 역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50년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가장 세계적으로 그 최고 노인 국가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버리면은 그런 노년층에게 지원되기 위한 뭐 연금 또 의료비 이런 부담들이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보사연의 이번 보고서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시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 복지제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기초연금 문제만 해도, 이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은 이제 소득 하위 70%까지만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65세 이상 인구 전체에 대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재원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겠죠. 또 건강보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 건강보험료가 고령층에 대해서 굉장히 허락에 돼 있어서 주로 이제 대학병원에 같은 이제 종합병원을 찾게 된다. 그래서 뭐 의료 쇼핑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지않아서 전국 병원의 그 병상들을 이제 노년층이 다 독차지할 거다.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또, 한 10년 뒤면은 청년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제 사회가 된다는 이제 그 보고까지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과연 근데 이런 이제 당장 이제 고령층에 대한 이 복지 이 수요를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걱정이 드는 거죠. 새 정부가 이런 거를 얼마나 이제 귀담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민들도 정부가 그런 걸 다 100% 커버할 수 없다는 생각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경제신문이 이제 보건사회연구회랑 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복지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응답자가 전체의 48%입니다. 또, 당장 급한 이제 이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이나 이런 당장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커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대책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지를 이제 확대하자고 하는 이제 새 정부가 이런 이제 고용 또 이 연금과 이 건강보험의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갈지 참 걱정도 되고 여론을 얼마나 좀 수렴해서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참 지켜볼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요체는 일하는 복지, 이게 어떤 전면 보편적인 복지로서는 정부가 커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일하는 복지가 중심돼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복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